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 이걸 책에서 분류를 해주고 있긴 한데 어제 결론은 뭐냐면 대충 느낌으로 니들은 다 알고 있다였고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별로 문제 풀면서 어떤 경우에 더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곱해야 하는지 이걸 헷갈리진 않았을 거예요. 더하는 거 대신에 곱해서 틀리거나 곱하는 거 대신에 더해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잘 분류해서 경우별로 나누면 되고, 나누어서 다 더하면 되고, 혹시 그 숫자들이 다 같다면 그냥 곱하기로 해결하면 된다. 그게 어제 했던 얘기고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순열이랑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경우의 수를 세는 몇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순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그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키워드 몇 가지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여야 되고, 그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까지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로 다른 n개, a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알파벳이 그 n개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 말은 자리가 r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r개에 들어있는데, 그럼 맨 앞자리에 줄 서는 게 몇 개 올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n개 아무나 올 수 있죠.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곱하기 n 하고 치울 건데, 이유는 어제 수형도 그리면서 말했지만 맨 앞자리에 누가 오느냐랑 상관없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다 똑같기 때문에 맨 앞에 누가 왔다고 치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n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가지 있고, 그럼 그 다음 자리에는 몇 가지 올 수 있냐면 맨 앞에 누가 하나 섰잖아요. 얘 하나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여기에 줄을 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앞에 두 명 섰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를 r개 곱할 건데, 그럼 제일 마지막에 곱하는 게 누구냐면 n -r 더하기 1이라는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곱하게 돼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n에서 0 뺀 거니까 n에서 0 뺀 거, 1 뺀 거, 2 뺀 거거든요. 그래서 r -1을 빼는 거예요. 개수가 r개거든. 그죠? n 빼기 0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n 빼기 r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데 이 식 자체나 이 숫자 자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면 알지만 n에서 출발해서 r개를 곱하는 거야.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 첨자로, 그러니까 조그만 글자로 n 쓰고요. 대문자로 p라고 쓰고요. 또 오른쪽에 자그만 글자로 r 이렇게 써요. npr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정확한 기호는 책에 보시면 나와요. 책에 요거 조그맣게 써 있고 얘는 대문자로 써 있어요. 이 기호를 쳐다보자마자 이거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구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n, n-1, n-2 등등등 해서 n-r 더하기 1 이렇게 곱한다고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거 보면 몇 명이야? 7명? 7명 중에 3명 뽑아서 7명 중에 3명 뽑아가지고요. 순서대로 뭐 할까? 줄 세워볼 거야. 7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울 거예요. 경우의 수를 세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여러분 7명 중에 1명이 줄 설 거고, 그 다음은 6명, 그 다음은 5명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7부터 숫자 3개를 곱하면 되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죠?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7에서 3 뺀 다음에 1을 더해가지고 5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7부터 숫자 3개 7, 6, 5 계산하시면 210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의 기호가 나타내는 건 얘인데, 이 만약에 7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7명 중에 7명 다 줄을 세운다고 보면, 내가 7명 중에 7명 다 줄 세운다고 보면 7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게 될 거거든요. 7에서 출발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꼭 7이 아니라 어떤 자연수 n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이걸 한국말로 계승 그러는데 기계승이에요. 겨이. 계승 그러는데 이렇게 잘 읽진 않고요. 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느낌표예요. 느낌표. 읽을 때는 팩토리얼 이렇게 읽는데 원래는 팩토리얼이지만 팩토리얼 이렇게 읽는데 7팩이라고 보통 읽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7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1까지 다 곱한 거라는 소리예요. 손으로 다 쓰는 것보다 중간에 땡땡땡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7팩 이렇게 딱 쓰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호를 이제 경우수 셀 때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n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1까지 다 곱하면 이거 n 팩토리얼이거든요. 요 기호를 차용해서 저 npr이라는 것도 약간 바꿔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뒤에 요거 n-r 더하기 1로 끝났는데 요 뒤에다가 n-r을 곱할 거고 요거보다 하나 또 작은 숫자를 곱할 거예요. 요거보다 1 작은 숫자고 또 1 작은 숫자고 계속해서 곱할 거야.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1까지 곱할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은 없던 거 생긴 거니까 분모에 똑같이 생긴 걸 넣어야겠죠. 분모에도 n-r-1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할 거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분자는 n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져요. 뭐 중간에 어디 걸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1씩 작아져서 그냥 1까지 싹 다 곱한 거니까 분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모는 n-r에서부터 1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n-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흰색으로 써 있는 거랑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다 그 얘기야. 아까 했던 7p3이라는 녀석도 밑에 있는 요 팩토리얼로 나타내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7 팩토리얼 그리고 7-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7팩은 뭐라고? 7, 6, 5 곱하기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4 팩토리얼이니까 4, 3, 2, 1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4, 3, 1, 4, 3, 1 약분될 거니까 첫 번째 있는 숫자랑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순열의 기호인 P는 흰색처럼 계산하기도 하고 노란색처럼 계산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기억은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 이 흰색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넣어서 산수할 때 그럴 때는 흰색을 써요. 7p3이라는 걸 계산할 때 팩토리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7부터 숫자 3개 곱하는 거야 이러고 마는 거라고. 그죠? 얘는 언제 쓰냐면 뭐 n에 미지수가 들어있던가 아니면 어떤 공식을 증명하던가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r 있죠. 요 r이 숫자로 나오면 몇 개를 곱하는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흰색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 r에 숫자가 아니라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면 몇 개를 곱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땡땡땡이라는 표시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럴 땐 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말했지만 여기에 어떤 문자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어떤 공식을 증명하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요 녀석을 쓰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흰색을 이용해서 산수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겠지요. 그죠? 그래서 요게 순열의 수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예제를 몇 개 풀어보면 이거 그냥 고배 법칙의 하나예요. 책에 있는 거 보고 갑시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약간 해이해질 것 같은데 많이 안 써요. 저 좀 꺼줘. 땡큐. 순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좀 이따 할 조합을 훨씬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녀석 나와 있으니까 보고 가자면 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고 그래서
n하고 r을 비교해보면 r이 더 큰 건 말이 안 돼요. 10개 있는데 11개 줄 세울 수는 없으니까. n하고 r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n이 당연히 커야 되고 많이 양보해봤자 둘이 같은 경우 정도. 그 정도까지 가능하더라 이고요. 나와 있는 요 공식 진한 글씨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NPR이라고 하는 건 n부터 시작해서 r 개를 곱하는 거다예요. 마지막에 복잡하게 생겼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n부터 r 개를 곱한다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아까 요 얘기 했는데 사실상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다.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요 녀석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요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 그러면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n 팩토리얼 그러면 n부터 하나씩 작아져서 1까지 곱하는 거거든요. 2 팩토리얼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2고 3 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고 4팩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0 팩토리얼 그러면 0에서 1까지 곱하는 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계산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재요. 이래야 다른 숫자들을 계산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되게 논리적인 이유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고 아 그냥 0팩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1 팩토리얼도 1이에요.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NP0, NPN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것도 굳이 써보자면 이런 거거든. NPN이면 그냥 N개 중에 N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다 줄 서는 거야. 그죠? 근데 요 팩토리얼 요거 가지고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N 팩토리얼이고요. 분모에 N-N 팩토리얼이에요. 분모가 0팩이야. 이걸 1이라고 해야 이걸 N팩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약간 억지 같지만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NP0 이런 애들은 N개 중에 빵개 골라서 줄 세우는 거거든요. 약간 느낌 이상하죠? 뭐 좀 7명 앉아 있는데 7명 중에 빵명 줄 세우는 경우 그러면 아무도 줄 안 세우는 건데 경우의 수가 어디 있어 싶지만 한 가지 있다고요. N팩 N-0팩 N팩 N팩이니까 1이에요. 아무도 줄 서지 않는 경우 하나가 있다는 거야. 왜 우리 집합할 때도 공집합 개수, 부분집합 개수 세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공집합. 그런 것처럼 아무도 줄 안 서는 경우 그러면 한 가지 경우 있다. 아무도 안 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제로 가봅시다. 어디서부터냐면 9번인데요. 자, 1학년 3명이랑 2학년 4명을 줄을 세울 거래요. 총 7명이다. 그죠? 특별히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표현 안 해도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나오지만 무슨 공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뭐 꽃을 사서 어디 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걔네들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말 없어도 당연히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 7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예요. 뒤에 달려있는 단서 없이 그냥 줄 세운다고 치면 그냥 7팩이에요. 7명이 줄 서는 거니까. 그런데 1학년 애들끼리는 이웃해서 줄 섰으면 좋겠대. 1학년 3명, 2학년 4명. 이웃한다는 건 다 붙어서 줄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 서면 안 된다고. 얘네들끼리는 붙어서 이런 식으로 줄을 서는 거지. 그죠? 그럼 얘네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게 줄을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3명을 묶어요.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얘네 셋을 묶어. 그럼 이 사이사이는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원래는 7명인데 3명을 묶어버려. 그럼 마치 몇 명처럼 보이냐면 5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줄 서는 것처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1학년 3명을 묶을 거야. 얘네들끼리 이웃해. 그러면 이웃한 애들끼리 묶어서 5명이 줄을 서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저 각각의 경우마다 어쨌든 1학년끼리는 또 자기들끼리 줄 서야 되잖아요. 요 3명 묶어놓긴 했는데 묶여있는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막 난 제 옆에 싫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또 3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요거 3명이 줄을 서야 되니까. 그래서 경우를 따져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5팩토리얼 그러면 5부터 곱하기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5, 4, 3, 2, 1도 쓰지 맙시다. 3,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요렇게 하면 10이니까 요거는 10, 요거는 9, 요거는 8. 8, 9, 72에다가 0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720까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웃 그냥 줄 서는 거면 팩토리얼이지만 이웃하는 경우엔 어떻게 줄 세우냐? 묶어서 줄 세우겠다. 고요. 그럼 반대로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인데 남자 2명, 여자 3명이에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웠으면 좋겠대요.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3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이웃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럼 전체 중에서 전체라는 건 5팩토리얼.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경우 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가 안 들으실 거예요. 쓰지 마.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남자가 2명이니까 가능한 거야. 남자가 2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문제처럼 1학년 3명, 2학년 4명 줄 세울 건데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 서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다 이웃하거나 다 이웃하지 않거나 그 사이 어딘가엔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말하는 이웃하지 않게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로 찾아서 빼시면 안 돼요. 2명이면 가능하지.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3명을 넘으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4명도 마찬가지죠. 다 이웃한 거, 다 이웃하지 않은 거 사이에 뭐 3명이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2명이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일일이 찾아서 다 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자는 거지. 근데 이웃하지 않게라고 했는데 아까 이웃한 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네들을 묶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문제를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이거 경우의 수를 셀 때 요거 3명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 3명이 뭔가 약간 까탈스러운 거잖아. 1학년 3명이 그죠? 우린 붙어 있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 빼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세울 거예요. 2학년 4명을 먼저 세울 거예요. 2학년 먼저 4명 줄 서는 거예요. 그 다음 1학년 3명이 쭈루룩 와서 우리 어디 설까? 여기 설래, 여기 설래, 여기 설래, 여기 설래, 여기 설래 하는 거예요. 2학년 4명이 줄을 섰으면 2학년 4명이 줄을 섰으니까 1학년 3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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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군데 중에 하나라고요. 4명이 줄 섰으니까. 마치 얘네들이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칸막이 사이사이 자리가 5개 있어요. 이 5자리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거예요. 5자리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건 그냥 경우의 수가 5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5개의 자리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저거랑 똑같죠. 4팩토리얼 곱하기 5가 5팩토리얼이랑 같은 값이잖아요. 4, 3, 2, 1에 5 하나 곱한 거 앞으로 땡기면 5팩 되는 거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를 또 풀었냐면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이죠. 이럴 때는 얘네를 먼저 줄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조건이 없는 애들을 먼저 줄 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선 얘네를 먼저 세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얘네를 먼저 세우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조건 없는 애들을 먼저 세우거든요. 이거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애들이니까. 얘네 먼저 세우고 나서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을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의 경우에도 얘네 셋이 이웃해야 돼 그랬으니까 이웃하지 않은 애들을 먼저 세우고 얘네를 다 묶어서 5군데 중에 한 군데 세운 다음에 자기들끼리 줄 바꾸는 거야. 그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다시 풀려고 했다 말았던 거 이거
남자애들 둘이 이웃하지 말래. 여자애들 3명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먼저 세운다고? 여자애들 먼저 세운다고요. 여자들을 먼저 세우면 3팩토리얼이에요. 여자 3명이니까. 그러고 나면 남자애 2명이 남았거든요. 이 2명의 남자애들이 어디 줄 설 수 있냐면 이 4군데 중에 하나씩 골라서 들어갈 거예요. 마치 여자들이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남자 2명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가 4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고, 그럼 두 번째 남자는 첫 번째 남자가 선택한 데 못 들어가죠. 이웃하게 될 거잖아요.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 뒤에 뭐가 온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는 거예요. 4 곱하기 3. 4 곱하기 3. 이걸 4P라고 써서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걸 4P라고 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리가 4개야. 서로 다 다른 자리예요. 서로 다른 자리 4개 중에 2개를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로 다른 자리 4개. 여기는 가자리야. 여기는 나자리고, 여기는 다자리, 여기는 라자리. 가나다라라는 제비를 4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개 줄 세워서 앞자리에 있는 건 이 남자가 가고 뒤에 있는 건 이 남자가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4P라는 게 뭔지 납득이 갈 수 있는데, 굳이 이거 이해가 안 되면 4P라고 꼭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첫 번째 남자가 4자리 중에 하나 가는 거고 4. 그 다음 남자가 남은 3자리 중에 하나 가는 거니까 3. 4 곱하기 3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이웃한 경우랑 이웃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줄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이웃한 건 얘네 묶어가지고 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고, 이웃하지 않은 건 나머지 애들 세운 다음에 칸막이가 돼서 자리 골라가는 거고.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자면 조건이 걸린 애들과 조건이 없는 애들,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는 애들이 있고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까탈스럽지 않은 애들 먼저 줄 세우고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을 나중에 이 상태에서 세우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경우는 2가지야. 얘네 먼저 세우고 얘네를 세우든가, 얘네 먼저 세우고 얘네를 세우든가. 근데 조건 없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요거 먼저 세워보자고.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놀이기구를 탈 건데 양 끝에 여학생이 왔으면 좋겠대요. 남자 3명, 이번 여자 4명인데 여자 2명 이번엔 양 끝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여학생들에 대한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먼저 세우고 여자를 나중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를 먼저 세우고 남자를 나중에 세울 수도 있어요. 얘는 양쪽 끝에 여학생 2명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해설해서 푸는 방법대로 하자면 여학생 2명 먼저 줄 세울 거야. 여학생 총 4명 있는데 이 4명 중에 2명 뽑아서 얘네 둘이 줄 서. 그러면 이렇게 2명이 줄 서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라고? 쫙 벌려요.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 그래서 니네 둘이 양 끝에 서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5명,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이었는데 여학생 2명 줄 섰잖아요. 이제 남은 5명 있죠. 요 5명이 이 안에서 알아서 지들끼리 줄 서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러면 양 끝에 여학생이 줄을 서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얘가 가장 간편하게 푸는 방법이긴 한데, 아까처럼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먼저 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양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니까 여학생 2명 먼저 세워놓고 나서 남은 애들을 가운데 쭉 세워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남자 여자 이야기했지만 밑에 보시면 자음, 모음 이런 거 나오고 뭐 홀수 짝수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다 비슷한 문제들 푸는 겁니다. 다음은 저렇게 생긴 영어 단어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다.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이거 집합할 때도 비슷한 표현 한번 본 적 있는데, 그죠? 뭐 부분집합 만들 건데
적어도 남학생 한 명이 포함된 부분집합을 만드세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남자 없는 거 뽑았잖아요. 그죠? 얘도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쪽 끝이라는 건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건 모음 자음이든가 자음 모음이든가 모음 모음이다 그 얘기죠. 이게 다 찾아서 빼면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귀찮잖아요. 어쩐다고? 막 세워놓고 양쪽 다 자음인 걸 찾아서 빼면 적어도 한쪽은 모음이 되겠죠. 그럼 양쪽 다 자음인 건 우리 좀 전에 푼 거잖아. 그죠? 자음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줄 세운 다음에 벌려. 그 나머지가 가운데 싹 다 줄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라고요. 전체 경우는 6개의 문자가 다 달라요. 서로 다른 6개의 문자가 그냥 일렬로 줄 서는 경우니까 6팩토리얼인데 이 중에 양 끝에 자음 있는 거. 그럼 저 중에 자음은 4개니까 S하고 L하고 N하고 T하고 이 4개 중에 2개 골라서 줄을 세운 다음에 양쪽으로 벌리고 그럼 남은 4개가 다시 그 안에서 줄을 서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거든요. 되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 녀석을 빼시면 모음 자음이든가 자음 모음이든가 모음 모음이든가 즉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이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응? 잠깐만요. 다음은 13번. (0, 1, 2, 3, 4) 숫자 5개 있고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 숫자 5개 있는데 한 장씩만 뽑을 거니까 마치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세요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0이라는 숫자가 껴있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오면 세자리 숫자가 안 되죠. 그래서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고요. 게다가 그 세 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오면 안 된대요. 3의 배수였으면 좋겠대. 세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각 자리에 있는 숫자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3의 배수. 그죠? 이거 언제 하는 거지? 뭐 언젠가 했죠. 너무 오래전에 해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했죠. 뭐 2의 배수 찾는 거, 3의 배수 찾는 거,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는 없고요. 8의 배수, 9의 배수 세는 거. 그죠? 어쨌든 그래서 5장 중에서 3장을 뽑을 건데 3의 배수인 거 그랬으니까 지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2가지예요. 하나는 0이 맨 앞에 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느냐 마느냐. 그럼 이건 아까처럼 한 줄만에 싹 해결될 녀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분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이걸 분류를 하든지 얘를 기준으로 이걸 분류를 하든지. 근데 이제 요걸 먼저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앞에 0이 안 온다 그러면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다 따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와 2가 오는 경우의 경우의 수가 같을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앞에 1이 왔다고 쳐.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자리에 오는 것도 약간 달라지거든요. 다 더해서 3의 배수해야 되니까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먼저 생각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줄을 세워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의 배수라는 걸 먼저 고려해보면 0하고 1하고 2하고 요 세 개의 숫자 가지고 세 자리 숫자 만들면 걔는 3의 배수예요. 그쪽 다 더하면 3이니까. 0, 1은 이걸로 끝났고 0, 2하고 0하고 2하고 4 이거 3개 더해도 6이기 때문에 요거 3개로 세 자릿수 만들어도 또 3의 배수 되겠죠. 끝났죠 0은.
1하고 2하고 3. 이것도 다 더하면 6이기 때문에 요걸로 세 자릿수 만들면 3의 배수 될 거고요. 2, 3, 4. 이렇게 생긴 것도 되겠죠. 더 없죠, 이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이 요 정도가 다라고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가지고 줄 세우면 몇 가지 경우 있는지를 보시면 되죠. 이건 몇 가지 경우 있겠어요? 0하고 1하고 2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왜 4가지일까? 4가지 맞죠? 왜 4가지일까? 자리가 3개. 맨 앞에 오는 건 0은 안 되니까 1이나 2만 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오는 경우가 2가지. 그럼 1이 오든 2가 오든 그 뒤에 오는 경우는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요. 여기 몇 가지? 남은 것 중에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죠. 앞에 0이 안 오면 되는 거고 여긴 0 와도 되니까 남은 애들 둘이서 줄 서면 된다고요. 이 팩토리얼. 그래서 요거 4가지 경우가 되더라 그 얘기라고. 그죠? 얘는요. 똑같지 뭐 이거랑. 얘는요. 이제는 맨 앞자리에 아무나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냥 서로 다른 숫자 3개 줄 세우는 거니까 이건 그냥 3팩토리얼. 얘도 똑같이 3팩토리얼. 다 더하시면 20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어제도 말했지만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편해질 수도 있고 완전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곱하냐 언제 더하냐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얘가 핵심이에요. 유형 14번까지 보고 조합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사전식 배열인데 여러분 집에 사전 없죠? 진짜 이만한 사전. 요즘엔 다 뭐 핸드폰도 하고 하니까 한 2세대쯤 전에는 말이야. 나는 어렸을 때 종이로 된 사전을 썼고요. 내가 대학을 갔더니 다들 전자사전을 썼거든. 근데 요즘 그게 다 핸드폰으로 하죠.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 무슨 사전 빨리 찾기 이런 대회도 있었어요. 단어 빨리 찾기. 네. 사전식 배열 뭔지 알죠?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아니면 숫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숫자 크기대로. 5개의 알파벳 가지고 사전식으로 배열할 거래. 맨 앞에 오는 단어는 누구예요? A, B, C, D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보자면 사전을 펼쳤을 때 얘가 제일 앞에 있을 거야. 그 다음 단어 누구냐면 A, B, C, E,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그 다음 단어 누구예요? A, B, D, C, E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알고 있죠? 그 다음 단어 누구냐면 A, B, D, E, C 이렇게 생긴 게 오겠지. 그 다음은 A, B, E, C, D, A, B, E, D, C 이런 식으로 올 거거든요. 하나씩 바뀌는 거지. 다 바뀌었으면 이 앞자리가 바뀌고 또 바뀌었으면 앞자리 이런 식으로 바뀔 건데 물어보고 있는 건 요 녀석이 그래서 몇 번째 단어냐? 예요. 이거 앞에 몇 개 있는지 세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C가 왔대. 그럼 그 앞에는 B 온 녀석도 있을 거고 그 앞에는 A가 온 녀석도 있겠죠? 그럼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총 몇 가지 있었을 거냐면 4팩토리얼 가지 있었을 거예요. 맨 앞에 A 오고 B, C, D끼리 줄 서는 게 4팩이니까. 그죠? 사전으로 따지면 맨 앞에 A가 오는 단어가 요만큼 있었을 거고 맨 앞에 B가 오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맨 앞에 C가 오는 것 중에 우리는 C, B 어쩌고 저쩌고니까 저거 앞에 누가 있었을 거냐면 C, A가 먼저 왔겠죠? C, A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녀석들은 다 저거보다 앞에 있어요. 이거 몇 개 있었을 거냐면 3팩토리얼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이제 C, B 왔어요.
원래는 C, B 다음에 누가 와야 되냐면 A가 와야 돼요. 두 가지. C, B, A, B, C 여기 다 있으니까 그 다음 D가 와야 된다. 그죠? 요것도 두 가지. 2팩토리얼이니까. 그 다음에 C, B, E 오고 남아있는 알파벳이 A, D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 녀석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몇 번째냐면 4팩토리얼은 24고요. 얘는 6이고 요거 2고 요거 2네. 48, 54, 56, 58, 59, 60번째 숫자다. 글자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얘기는 조합인데 순열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순열보다 훨씬 더 쓰임새가 많고요. 조합이라는 걸 하고 나면 순열을 잘 안 써요. 다 이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조합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걸 조합이라고 해요. 순열과의 차이는 뭐냐면 순열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근데 얘는 줄은 안 세워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 그래서 한글로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C를 쓰거든요. 대문자 C. 우리 아까 대문자 P가 순열이었잖아요. 대문자 C가 조합인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5명 중에 2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해보면 5명 너무 많은가? 4명 중에 2명을 줄 세운다고 칩시다. 4, P, 2 이렇게 생각했죠. 경우 몇 가지일 거냐면 12가지예요. 그럼 자, 그 4명을 A, B, C, D 이렇게 4명 가지고 줄을 세웠다고 쳐보면 줄을 세워보자고요. 12개 다 쓸 거야. A, B, A, C, A, D, B, A, B, C, B, D, C, A, C, B, C, D, D, A, D, B, D, C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거든요. 맨 앞자리에 A, B, C, D 그 뒤에 3명씩. 근데 얘는 줄을 서는 경우니까 A가 앞에 서고 B가 뒤에 줄 서는 거랑 B가 앞에 서고 A가 뒤에 줄 서는 건 다른 경우인 거죠. 그죠? 이거 책에서 주로 뭐로 예를 들자면 반장, 부반장 뽑는 거랑 당번 2명 뽑는 거 하거든요. 얘는 반장, 부반장 뽑는 거야. 먼저 뽑힌 애가 반장이고 나중에 뽑힌 애가 부반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A가 반장인 거고 얘는 B가 반장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당번 2명 뽑는 거야 그랬으면 먼저 뽑힌 당번이나 두 번째 뽑힌 당번이나 칠판 닦는 건 똑같아요. 즉 뽑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랑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누가 먼저 뽑혔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C라는 녀석이랑 CA라는 녀석 이거 둘도 같은 거예요. 뽑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 지금 12개라고 썼는데 이 12개 중에 겹치는 애들이 다 있겠죠. 몇 개씩 겹칠 거냐면 2개씩 겹칠 거거든요. 보면 A, D랑 어디 갔니? DA 얘네들도 겹칠 거고 연결을 해보면 BC랑 CB도 BD랑 DB도 얘네 둘도 이렇게 겹칠 거거든요. 다 2개씩 겹칠 거야. 왜 2개씩 겹치냐면 2개를 뽑았기 때문에 2개씩 겹쳐요. 조금 더 정확히는 2개씩 뽑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뽑힌 순서 횟수만큼 겹쳐요. 2명을 뽑았거든. 2명이 줄 서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니까 2가지잖아요. 그래서 2개씩 섞이는데 만약에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고 쳐봐요. 5명 중에 이건 너무 많아서 안 쓸 건데 5명 중에 3명이 줄 서는 경우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래서 여기에 60이거든요. 60가지가 있는데 이 60가지 중에는 A가 맨 앞에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C가 오는 경우 있겠죠. 60개 중에 하나예요. A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C, B 이런 경우도 6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B가 맨 앞에 서고 C가 맨 앞에 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60가지 중에서는 다른 걸로 세고 있을 거거든요. 줄을 서는 경우니까. 근데 뽑는 거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같은 거잖아요. 누가 먼저 뽑히는 게 뭐가 중요해. 남아서 청소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뽑힌 애들, 지들끼리 줄 서는 횟수만큼 중복해서 세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줄 서는 거 말고 뽑기만 할 거야. 그러면 N명 중에 R명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를 배웠으니까 이걸로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뽑힌 애들 지들끼리 줄 서는 횟수로 나눌 거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씩 꼬박꼬박 중복됐을 거니까 중복된 횟수로 나누겠다 그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요게 조합의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분모에 있는 저 R 팩토리얼을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NPR이라는 게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래. 어이구 깜짝이야. 이거 뭐였다고? N명 중에 R명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 R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N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리고 3명을 줄 세울 거야. 그게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배웠기 때문에 얘를 찾을 때 이걸로 나누어서 NCR이라는 걸 배우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 기술은 분모에 R팩 있는 거요. 저거는 뭐 지금 당장 수학 하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에 가서 되게 자주 쓰일 기술이에요. 뭐냐면 줄 세워놓고 중복된 횟수로 나누겠다라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줄 세워놓고 중복된 횟수로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냥 줄을 세우면 똑같은 경우가 여러 번 생겨. 동등하게 다 똑같이. 그래서 그 횟수만큼 나누겠다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쓰일 기술이에요. 알게 모르게. 곱한다는 건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곱한다는 건 다 같은 숫자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는 횟수를 그냥 곱하는 거잖아요. 구구단위랑 똑같았다고. 그럼 나눈다는 건 뭐라고? 반대라고. 똑같은 거 여러 번 세고 있으니까 그 횟수로 나누겠다. 지들끼리 줄 서는 건 한 가지 경우로 취급하겠다.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건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니까 그 횟수로 나누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NCR이고요. 그럼 아까 했던 그 P라는 공식 집어넣어서 이 NCR을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 NPR이라는 건 N에서부터 숫자 R개를 곱하는 거였어요. N-1, N-1, N-2 등등등 해서 R개를 곱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숫자 이렇게 생긴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 R개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R 팩토리얼로 나누면 그게 NCR이다 라는 소리예요. NPR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R 팩으로 나눈다고. 더 지웠네 그새? 아까 이거 뭐였죠? 얘가 4개 중에 2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였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그랬는데 4개 중에 2개 뽑기만 할 거야. 사람 4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4P2를 2 팩토리얼로 나눌 거라고. 4P2 뭐였다고? 4 곱하기 3. 2 팩토리얼은 2잖아요. 그래서 6가지가 될 거고. 써놓은 거 보면 알지만 겹치는 게 2개씩이니까 12개 중에 2로 나누면 6가지 경우만 남을 거다. 그 소리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4C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6이다가 만들어져요. 4에서부터 숫자 2개, 분모의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까 하려고 했던 이거 5C3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분자의 5P3이에요. 5부터 숫자 3개 그리고 분모의
3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3이 약분되고 2가 약분돼서 1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요. 5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가 10가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아까 우리 P 할 때처럼 만약에 N하고 R에 그냥 숫자 나왔으면 이걸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P 할 때도 했지만 저거 팩토리얼로도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누구였냐면 NPR이라는 것 자체가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잖아요. 여기 밑에 R 팩토리얼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는 NCR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조합이 된다고. 그죠? 이거 그냥 순열이랑 같은 거고 그걸 R팩으로 나누어서 조합을 만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 나오면 얘로 계산하는 거고 공식을 증명할 땐 이 녀석으로 할 거니까 얘도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조합인데 이게 순열보다 좀 더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요 개념 이야기만 좀 하고 잠깐 쉬었다 이제 풀게요. 요 식을 약간 변형할 수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장난을 좀 치는 건데 여러분 산수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 녀석을 쳐다보고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OC3 이건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부터 숫자 3개 분모의 3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면 다 약분하기 전에 요 3이랑 요 3은 같은 거니까 3하고 3을 이렇게 지울 수 있거든요. 먼저 지우고 나서 보면 분자에 5 곱하기 4야. 5부터 숫자 2개 분모의 2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심히 보면 이거랑 같은 녀석이에요. OC랑. 그죠? OC3이나 OC나 둘이 같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식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의미를 해석해봐도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고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건데 5명 중에 3명 뽑아서 집에 먼저 보내주는 거야. 5명 중에 2명 남겨서 청소시키는 거야. 경우는 똑같아요. 3명을 뽑는 거고 2명을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뽑느냐 뽑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니네 빼고 나머지를 뽑을 거야. 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일반화해서 생각해보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랑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청소시킬 건데 청소시킬 사람 남기는 거나 청소 안 시키고 집에 먼저 보내줄 사람 뽑는 경우나 똑같다고요. 그죠? 증명을 해보자면 이걸로 하면 되는데 봐봐요. 우변에 있는 요 NC, N-R이라는 건 팩토리얼로 나타내보면 분자의 N팩, 분모의 N-R팩 요거 그대로 오고 N 빼기 N-R 팩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이거 뺀 거 이렇게. 그럼 얘는 N 빼기 N 더하기 R이니까 N이 날라가서 그냥 R팩이 돼요. 그럼 순서로만 바꿔서 써보면 R팩이고 N-R팩이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써놓으니까 어때? 이거랑 당연히 똑같이 생긴 거지. 그죠? 곱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둘이 완전히 같은 값인데 그럼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 계산하는 와중에 OC3이 보이면 이건 OC3으로 계산하지 않고 OC2로 계산하는 거예요. 5라는 숫자에 3이랑 2 중에 누가 더 가깝냐면 3이 더 가깝죠. 더 멀리 떨어진 거 하는 거거든요. 반으로 갈라서 7C5를 계산해야 돼. 7부터 숫자 5개 5팩토리얼이거든요. 분명히 겹칠 거야. 7C5는 7C2랑 같은 값이에요. 누구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얘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그죠? 오른쪽 밑에 있는 숫자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와중에 7C5가 보였어. 그럼 요거 7C2로 바꾸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합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고요. 자리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계속 하나 더 하게 되네.
NCR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책에는 아마 요거 둘이 자리 바뀌어서 얘가 먼저 써 있긴 할 텐데 이거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n-1개 중에 r-1개를 뽑는 경우의 수고 n-1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 둘이 더하면 얘랑 똑같다거든요. 비슷한 게 원래 순열에도 있어요. 근데 순열에 있는 건 많이 안 쓰니까 됐고 조합에 있는 요거는 꽤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확통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건데 모른다고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그냥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n개 중에 r개 뽑을 거야. 7명 앉아 있는데 이 중에 내가 3명 뽑을 거예요. 주인공을 1명 할 거야. 승희를 주인공으로 할 거예요. 혼자 남자니까. 제가 혼자 주인공으로 해서 7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그럼 제가 이 3명 중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쟤를 주인공으로 해서 3명 뽑을 때 저 녀석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안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경우를 나누어서 쟤를 뽑았다고 치자. 7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내가 쟤를 먼저 뽑았어. 그럼 남은 6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그죠? 쟤를 뽑았다고 치면 6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쟤를 안 뽑았어. 그럼 6명 중에 안 뽑았으니까 3명 뽑아야 돼요. 합치면 뭐 된다고요? 7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라고요. 7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경우를 나누기를 쟤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쟤를 뽑았냐 뽑지 않았냐로 분류를 해보면 쟤를 1명 이미 뽑았으니까 남은 여러분 6명 중에 1명 적게 뽑아야 되고 쟤 안 뽑았으면 여러분 중에 똑같이 3명을 더 뽑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요 녀석이 되더라 하거든요. 이게 나중 되면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서 뭐를 후루룩 더하면 얘가 하나 딱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나중에 요거 어디선가 본 적 있어요 정도만 기억해도 참 다행이고요. 당장 여러분 문제 풀 때 요 왼쪽에 있는 아래 첨자가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아래 첨자가 1 차이 난다? 그럼 요거 이용해서 한 번에 딱 조합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도 산수 하다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귀찮거든요. 그리고 숫자들이 꽤 크잖아요. 고작 이런 숫자, 고작 뭐 5C2만 해도 10이야. 이 앞에 막 뭐 10C7 이런 거 나와봐. 그럼 10C3으로 바꿔도 막 몇백씩 되거든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편하기 때문에 미리 말했고요.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하고 잠깐 쉽시다. 조합이라고 되어 있고 이 조합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 보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라는 표현이 있죠. 줄은 안 세울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걸 조합이라고 하고 NCR과 같이 나타낸다. 이 이야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죠? 분모에 r팩 들어간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니들끼리 줄 서는 건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의미로 r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는 NPR이고요. 여기에 r팩을 곱해서 NCR을 만드는 거다 였다고요. 또 어디 갔니? 여기요. 요거 빼면 NPR이고요. 분자. N에서부터 숫자 r개 분모에 r팩 들어가면 NCR 된다고요. 실제로 숫자 나오면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밑에 있는 거 NC0, NCN인데 의미를 해석해 보면 n개 중에 빵개 뽑는 경우의 수래요. 하나 있다는 거야. 아무도 안 뽑는 거. 우리 아까 NP0도 1이었죠. NC0도 1이고요. NCN은 n명 중에 n명 뽑는 거야. 다 뽑는 거잖아요. 이것도 경우 하나밖에 없겠지.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동그라미 3번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잘 티 안 나지만 나는 두껍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NCR이랑 NCN-R이 같다.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랑 10명 중에 7명 남기는 건 같은 거다. 그 소리예요. 4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지웠네. 한 명 주인공으로 해서 그놈을 뽑은 경우, 그놈을 안 뽑은 경우 둘이 더하면 전체 중에서 R명 뽑는 경우다. 이 정도까지가 조합 이야기고요.
뒤에 가서 조합 예제를 좀 보죠. 15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15번 예제, 15번, 16번 예제는 순열이랑 조합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끝나거든요. 역시나 이 순열 조합도 순열이랑 조합 공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 순열 쓰고 언제 조합을 쓰고 이런 것이 좀 골치 아픈 거라서 15번, 16번 유형은 처음 보는 사람은 처음 보는 기호니까 어려운 거지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빨리 보고 가면 NPR이고 NCR이에요. 요거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면 NPR이라는 건 NC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원래는 NCR이 R 팩분의 NPR 그랬는데 분모에 있는 건 좀 배기 싫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로 올렸고요. 요게 360이고 요게 15라는 거야. 얘가 360이고 얘가 15 곱하기 R 팩토리얼이래요. 그럼 R 팩토리얼이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24다 그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럼 R 팩이 24라는 건 뭐부터 곱한 거냐? 얘는 1이랑 2랑 3이랑 4까지 곱하면 24네요. 그죠? R이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R은 4가 될 것이고 R이 4라는 건 다시 NPR, NP4가 360이야 그 얘기인데 N부터 숫자 4개 곱해서 360 됐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4차 방정식을 풀 거냐? 이거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당한 숫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넣어야 되냐? 한 10 이런 거 넣어보면 너무 큰 숫자 나올 거잖아요. 5 이런 거 넣어보면 어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예요. 이거 하면 120이다. 그죠? 그럼 요거보다 좀 커야 되네요.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어때요? 6, 3, 18에다가 20 곱할 거니까 360 되네요. 그죠? 그래서 아하, n이 6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4차 방정식이지만 방정식으로 푸는 거 아니고 n은 자연수니까 적당한 거 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 요리로 와서 보면 16번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로 증명하는 건데 요거 증명하는 거는 요 옆에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아니네. 어딨냐? 요걸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죠? 한 명 뽑은 거랑 안 뽑은 거. 근데 그건 이제 의미상 그렇다는 거고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팩토리얼로 다 나타내서 정리해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문제가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요걸 하나 합시다. 894번.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하는 문제는 앞에 뒤에 있는 식들 쳐다보고 뭐가 더 필요한지 항등식 만드는 거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이렇게 생겼대요.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 등호 붙어 있으니까 이 줄에 있는 거 전체랑 요 줄에 있는 거 전체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 같게 하려면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봤더니 분모에 n-r 팩토리얼 분자의 n-1 팩토리얼로 묶은 거야.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땡겨낸 거라고요. 그럼 이 위에 식에 보면 더하기로 연결돼 있어요. 항이 2개짜리니까 여기서도 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땡겨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거부터 써있기는 n 요거 r을 먼저 쓸게요. r-1 팩토리얼이랑 분자의 n-1 팩토리얼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무슨 짓을 더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n-r보다 1 작은 거야. 그럼 n-r-1 팩토리얼에다가
n-r이라는 걸 하나 더 곱하면 이거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1 작은 거니까 요거보다 1 큰 거 하나를 더 곱하면 그거 팩토리얼 될 거라고. 그럼 다시 원래는 얘였는데 이걸로 묶을 거니까 얘한테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분자랑 분모에 n-r이라는 걸 하나씩 곱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자는 n-r 곱하기 n-1팩이 될 거고 n-1팩은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이 뒤에 n-r이라는 녀석 그냥 하나 곱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요 녀석으로 묶었을 때 요 가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n-r이라는 찌꺼기를 남기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뒤에 오는 덩어리도 봐야죠. 요 녀석은 그냥 n-r 팩, n-1 팩 똑같이 생겼고 여기 앞에 r 하나 붙어 있네, 그죠? 누가 남겠어요? 이 뒤에 더하기 r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이 생긴 녀석이 바로 보이니까 요 녀석 바로 집어넣어서 r 하나 남을 거고 요거 안 보이는데 분자 분모에 요 녀석 곱해서 분모의 모양새를 얘로 만들면 요 녀석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r이 사라질 거니까 n만 남을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같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n-r팩으로 똑같이 생겼고 분자가 n-1팩이랑 n을 곱한 거예요. 그걸 나에다 쓰란 얘기잖아. 누가 들어가겠어요? n 팩토리얼이 들어가겠죠. n-1팩이랑 n을 하나 곱한 거니까. 나에 들어가야 될 건 n 팩토리얼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 나에 알맞은 걸 찾아보시면 되고 팩토리얼이라는 걸 처음 봤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증명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어떤 P나 C로 이루어진 되게 복잡하게 생긴 식을 증명하세요는 다 이거예요. 팩토리얼끼리 어떻게 만들다 보면 뭐 지워지거나 약분되거나 뭐 합쳐지거나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이 공식도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꼭 외워야 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유형 17번. 의사 7명,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 뽑을 건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를 골라보래요. 3명의 직업이 모두 같다는 건 의사만 3명 뽑든가 간호사만 3명 뽑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의사 3명 뽑는 경우랑 간호사 3명 뽑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의사 3명 뽑던가 또는 간호사 3명 뽑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직업이 다 같았어. 그러면 의사만 3명 뽑는 경우 찾으면 되고 간호사만 3명 뽑는 경우 찾으면 되고 경우를 찾아서 둘이 더 하면 되겠죠. 총 인원수는 13명이지만 13명 중에 3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사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간호사 6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더라 그 얘기고요. 7C3을 계산해보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7부터 숫자 3개 분모의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겠죠? 35 이렇게 생겼고요. 6C3이라는 것도 계산해보면 6부터 숫자 3개 분모의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6이랑 3이랑 2가 약분되죠. 그래서 20. 그래서 더하면 55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찾아지겠죠.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의사 7명, 간호사 6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의사랑 간호사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됐으면 좋겠어. 그럼 걔는 어떻게 풀면 돼요? 전체 13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에서 이거 빼면 되죠. 간호사와 의사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되도록 해서 3명 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의사만 뽑든가 간호사만 뽑는 경우를 빼면 된다. 그 소리다. 되죠?
이게 뭐야? 17번인가요? 두 명 포함해가지고 총 12명이 있는데 5명을 뽑을 거래요. 근데 그냥 5명이 아니라 혜원이랑 민준이를 모두 뽑아서 5명을 뽑을 거래요. 12명 중에 5명 뽑을 건데 2명 이미 뽑았다는 거잖아. 저 2명은 내가 뽑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이미 뽑아준 거잖아요. 선생님이 2명 뽑았다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저 2명 빼고 남은 10명 중에서 3명 더 뽑으면 되죠. 그죠? 그럼 알아서 12명 중에 5명 뽑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응. 이미 2명을 뽑았다는 이야기니까 원래는 12명 중에 5명을 뽑아야 하지만 이게 아니고 10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된다고요. 이걸 굳이 막 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거든. 12명 중에 2명 빼고 그래서 5명 중에 2명 빼서 선택할 거야. 이 소린데 아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이해해보자면 남은 10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돼. 그 소리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10부터 숫자 3개 분모에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고 약분하면 요거 3 요거 약분하면 요거 4 그래서 120 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뭐 특별한 특정한 녀석을 뽑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요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904번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A, B를 포함한 9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근데 이제는 A, B 중 1명만 뽑는다는 거야. A, B를 모두 다 뽑을 거야. 그러면 그럼 7명 중에 2명을 더 뽑으면 되고 A, B를 아무도 안 뽑을 거야. 그러면 7명 중에 다시 4명을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A, B 중에 1명은 뽑았으면 좋겠대. 1명 뽑고 1명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총 9명 중에 A, B하고 나머지 이렇게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A, B 중에 1명 뽑는 거고 남은 애 중에 3명 뽑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죠? A, B를 포함해서 9명이니까 A, B 둘 중에 1명은 뽑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7명 중에 3명을 더 뽑을 거다. 그런 소리가 될 거라고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쵸? 뭐 계산은 2C1이면 그냥 2고요. 7C3이면 7부터 숫자 3개 3팩토리얼 1은 이렇게 될 거니까 7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특정한 녀석을 뽑거나 뽑지 않는 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907번은 좀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간호사 의사 할 때. 남자 6명, 여자 6명, 4명을 뽑을 건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되도록 뽑았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전체 중에서 남자만 뽑는 경우랑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자. 그럼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은 껴있을 거야. 그죠? 경우를 세보면 12명 중에 4명 뽑는 게 전체인데 이 중에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산수를 완료를 해보면 요거는 12부터 숫자를 4개 곱하는 거고 분모에 4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6C4는 6C2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6 곱하기 5 분모의 2팩토리얼 6 곱하기 5 분모의 2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보면 4하고 3이 12로 날아가고 요 2는 얘랑 날아가서 5가 될 거고 그러면 5, 9, 45에 11 곱할 거니까 495고요. 요거는 요렇게 되면 3 될 거니까 백 25, 백 25. 그래서 계산해 보면 465예요. 답이 465일 텐데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남자와 여자 중에 적어도 한 명씩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한 명을 먼저 뽑을 거고요. 여자 한 명을 또 먼저 뽑을 거고요. 그럼 이제 10명 남았죠. 남자 5명 남았고 여자 5명 남았고, 그래서 그 10명 중에 2명을 더 뽑을 거예요. 남자 6명 중에 1명을 뽑아요. 여자 6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그리고 남은 10명 중에 2명을 더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 포함해서 총 4명 뽑는 거고, 남자랑 여자가 한 명씩은 포함되어 있겠죠. 계산을 해보면 6시 1이니까 6이고요. 6시 1이니까 6이고요. 10시 2니까 10부터 숫자 2개 분모의 2팩토리얼이에요. 얘는 건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비슷하게 불편하네. 그럼 이건 뭐니? 18에 9, 이렇게 하면 81, 162, 1620 이렇게 생겼거든요. 완전히 다른 숫자 나오죠.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답은 이거야. 잘못 푼 거예요. 생각은 나쁜 것 같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일단 원래 답보다 훨씬 큰 숫자 나왔죠. 큰 숫자가 나왔다는 건 중복해서 여러 번 셌다는 거야. 무언가를 중복해서 여러 번 셌으니까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 뭘 중복해서 센 걸까?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진 걸까?를 생각해 보면 6명 중에 1명을 골랐고 또 6명 중에 1명을 골랐어요. 그럼 여기서 탈락한 5명이 있죠. 여기서 탈락한 5명이 있어요. 걔네들을 섞어서 다시 2명을 뽑았어요. 패자부활전을 했다고. 이렇게 되면 뽑힌 4명 중엔 처음에 선택돼서 올라온 녀석도 있고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녀석도 있어요. 뽑힌 결과를 보면 똑같거든? 어쨌든 뽑힌 거잖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건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곱하기로 셌잖아요. 곱하기로 셌다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진 상태로 뽑힌 거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뽑힌 남자랑 처음에 뽑힌 여자는 집에 보내줄 거고 남은 10명 중에 2명 뽑은 애는 청소시킬 거야. 그러면 먼저 뽑힌 애랑 나중에 뽑힌 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예요, 경우의 수가. 근데 이건 뭐냐면 먼저 뽑혔냐 나중에 뽑혔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횟수로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남자를 대문자 A, B, C, D라고 얘 대문자 소문자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뽑을 때 내가 남자 대문자 A 뽑고 여자 소문자 A 뽑고 남은 애들 중에 남자 B랑 여자 B를 뽑은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뽑을 때 내가 처음에 남자 B를 뽑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 A를 뽑았고 나중에 패자부활전에서 A랑 B를 뽑은 경우도 있잖아요. 파란색이랑 주황색은 뽑아놓고 나면 결과가 똑같죠. 1620에선 다른 경우를 세고 있다고요. 이거 두 개는 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럼 중복된 횟수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나눌 수가 없어요. 중복된 횟수가 뒤죽박죽이야. 왜냐면 얘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자 2명이랑 여자 2명을 뽑는 경우면 남자 둘이 뽑히는 순서 무시하면 돼요. 2팩으로 나누면 되고 여자 둘이 뽑히는 경우 2팩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4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뽑는 경우 중엔 처음에 내가 남자 A 뽑고 여자 A 뽑고 남은 사람 중엔 남자만 2명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겹치는 게 3번이에요. 남은 사람 중에 2명 뽑을 때 남자만 다 뽑던가 여자만 다 뽑으면 그때는 1620 중에 겹치는 횟수가 3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 중에는 남자 2명, 여자 2명인 경우도 있고 남자 3명, 여자 1명인 경우도 있고 남자 1명, 여자 3명인 경우도 있는데 2명, 2명인 건 4개씩 겹쳐 있고 3명, 1명이나 1명, 3명인 건 3개씩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분류를 해서 4로, 어떤 건 4로 나누고 어떤 건 3으로 나눠가지고 더하면 얘가 되긴 하겠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예를 든 이유는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결론이 완전 이상하게 나기 때문인데 교훈은 뭐냐면 곱하기라는 건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뽑아놓고 남은 애들 가지고 다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떨어진 애들 가지고 패자부활전하는 거야. 뽑은 결과는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애나 처음에 올라온 애나 똑같지만 곱하기로 연결하면 걔네들은 순서가 구분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무시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얘는 순서를 무시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이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있대? 그러면 그냥 여사건으로 푸는 거예요. 애초에 이 생각이 들었으면 별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이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이걸 납득시키느라 한참 걸렸는데 혹시 그럴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번) 어른 5명,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하나, 어린이 둘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래요. 순열은 n명 중에 r명 뽑자마자 바로 줄 세우는 거고 조합은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순열 조합 이야기하면서 조합하고 나면 순열 쓸 일 별로 없어요 그랬잖아요. 조합을 알면 순열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면 순열이라는 건 뽑아서 줄 세우는 걸 원스톱으로 끝내는 거지만 조합은 뽑는 거 따로 줄 세우는 거 따로야. 근데 따로따로 하는 게 우린 편하다고요. 지금 얘처럼 뽑는 거 따로 줄 세우는 거 따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거니까. 그냥 11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수가 나눠져 있다고. 어른 중에 하나 뽑을 거고 애들 중에 둘 뽑은 다음에 뽑힌 애들끼리 줄 세우세요.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5명 중에 1명 일단 뽑을 거고 어린이 6명 중에 2명 뽑을 거예요. 이 뽑힌 애들 3명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뽑는 경우랑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둘은 당연히 곱해야겠죠. 이제 저 조합 산수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1번인데) 유형 21번. 이제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2학년이나 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가시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우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조건 말고 그냥 함수의 개수. 생각해보면 정의역이 1이랑 3이랑 5랑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공역이 2, 4, 6, 8, 10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자,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라는 건 여기서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받는 애들은 쳐다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화살표 몇 개 보낼 수 있어요? 5개 보낼 수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 말고. 그냥 함수. 얘가 화살표 5개 보낼 수 있고요. 얘는요. 그냥 함수니까 아니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 던지면 어때? 상관없잖아요. 얘도 똑같이 화살표 5개 보낼 수 있어요. 얘도 5개 보낼 수 있고 그 5개와 5개와 5개는 다 곱해야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얘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 못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5개 선택하는 것마다 얘는 5개를 선택하는 거고 그 경우마다 얘도 5개씩 선택하는 거니까 5랑 5랑 5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5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저거랑 상관없이 1대1 함수. 1대1 함수 뭐였죠?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1대1 함수의 정의 뭐였냐면 이런 거였다.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얘네들이 선택한 녀석도 달라요. 그죠? 보는 애들이 다르면 화살표를 받는 애들도 다르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선택하는 게 1대1 함수였다고요.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생각해보면 얘가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그럼 얘가 선택하지 않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그럼 얘는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죠. 경우를 따져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이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얘처럼 생겼어요. 5p3. 무슨 소리냐면 공역에 있는 2, 4, 6, 8, 10이라는 서로 다른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야. 일렬로 줄을 세우면 맨 앞에 있는 걸 얘가 가져가고 그 다음 걸 얘가 가져가고 그 다음 걸 얘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이렇게 순열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저거거든요. 이거 이제 쟤도 이름이 있긴 있어요. 이거 나중에 2학년 때 되면 배울 텐데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정역이 커지면 치역도 커져요. 그 소리예요. 우리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죠. 더 큰 게 더 위에 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대1 함수랑 요 증가함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도 1대1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A랑 B가 더 크다는 건 얘네들이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FA랑 FB가 더 크다는 건 둘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대1인 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걸 가져갈 거야 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인데 그럼 3이 선택하는 건 1이 선택하고 남은 것 중에 1이 선택한 것보다 큰 거 가져가야 돼요. 그럼 얘가 5개 중에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2를 선택하면 얘는 4개 중에 하나고 얘가 4를 선택하면 3개 중에 하나고 얘가 6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화살표 3개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화살표를 3개가 받을 거예요. 그런데 화살표를 받는 애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화살표를 받은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애는 1이 보낸 화살표를 받아야 되고 화살표를 받은 애 중에 제일 큰 애는 5가 보낸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만족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하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건 이 공역 5개 중에 치역 누가 할래? 3개 뽑아주기만 하면 대소관계에 따라서 알아서 1, 2, 3, 5가 보낸 화살표를 받아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런 소리예요. 아까 요 1대1 함수랑 약간 다르죠. 얘는 뽑아서 줄을 세운 거야. 받을 녀석이 누구인지 뽑는 건 뽑는 거고 그래서 뽑힌 애들 중에 1이 보낸 화살표를 누가 받을지 3이 보낸 걸 누가 받을지 5가 보낸 걸 누가 받을지를 정해줘야 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좀 중요한 말인데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대응을 시킬 텐데 얘는 뭐라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죠? 7명 중에 3명 줄 세울 거야. 이거죠. 순열이야. 7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울 건데 키 순서대로 세울 거야. 그럼 난 뽑기만 하면 된다고. 7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울 건데 가나다 순으로 줄 세울 거야. 줄 서는 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죠? 다음은 조합 이용해서 도형 문제 하는 건데 뭐 직선, 삼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거 고르는 거거든요. 917번 보시면 우리 수업 몇 시까지죠? 12시 반인가요? 아, 잠깐만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는데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라는 건 막 지 맘대로 있다는 이야기고요. 점이 3개 있을 5개인데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진 않다는 거야. 요거 3개가 일직선에 있도록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다는 거지.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구하세요예요. 직선의 개수 몇 개예요? 점 5개 중에 2개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직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O, C, E다. 그 얘기인 거지. 그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저런 표현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아까처럼 요렇게 점이 있었으면 요거 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5개 중에 2개의 점을 고를 건데 그 2점을 고를 때 내가 이거 2점을 골라서 만든 직선이나 요거 2점을 골라서 만든 직선이나 이거 2점을 골라서 만든 직선이나 다 일치하거든요. 직선이라는 건 끝없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직선상에 3개 이상의 점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그냥 고르기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골라서 다 찾아서 빼셔야 돼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귀찮은 문제가. 다음은 대각선.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인데 저 볼록다각형 대각선 개수 세는 것도 중학교 때 무슨 도형 하면서 하죠. 이거 2분의 n, n-3 이런 거 하는데 경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팔각형이니까 대각선을 긋는다는 건 일단 꼭지점 8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냥 n각형이라고 할까요? 꼭지점 n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골랐다고 치자고. 대각선을 긋겠다는 건 내가 나한테는 선을 그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는 2군데에다가 선을 그을 수 없어요. 이건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고르기로 했다고 치면 얘랑 이 양옆에 있는 2개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 선분을 던져야 대각선이 돼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보면 내가 처음에 얘를 골랐고 그 다음에 얘를 고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럼 이 대각선은 여기서 이리로 그어진 대각선인지 여기서 이리로 그어진 대각선인지 알 방법이 없죠. 정확히는 2번씩 세고 있을 거란 이야기야. 모든 대각선을. 그래서 얘를 2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록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예요. 좀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대각선이라는 건 꼭지점 n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개 중에 그냥 2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골라버리면 인접해 있는 2개를 고르면 걔는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를 때 이렇게 2개를 골라버리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라고.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겠어요? n가지 있겠죠. n각형이니까. 그럼 얘는 NC이니까 n부터 숫자 2개에 분모의 2팩토리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n을 빼래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이에요. 그래서 n제곱 빼기 3n 되고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녀석 나오더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됐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든 볼록 N각형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세는 거니까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언젠가 한 적 있었을 거예요. 팔각형의 개수는 집어넣어서 구해보시면 되겠죠. 어려워. 923번.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점이 9개 있는데 저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점이 9개 있대요. 삼각형 만들래요. 그냥 3개 고르면 되겠다. 그죠? 점 9개 중에 3개를 골라요. 그러면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언제? 한 변 위에서 점을 3개 골라버리면 그럼 삼각형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랑 이거랑 이걸 골랐어. 그럼 이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한 변에서 3점 고르는 경우를 빼고는 어쨌든 삼각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다? 9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3개가 일직선상에 서 있을 때. 그런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요 선상에서 점 3개 고르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 4개 중에 3개 고르는 방법.
그죠? 근데 요 변뿐만 아니라 요 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요 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총 3번 있다고요. 이걸 찾아서 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구해놓고 안 되는 경우들을 찾아서 빼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직선이 삼각형이네. 그 바로 앞에 유형이 아까 선분이랑 직선의 개수 구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도 선분의 이건 지금 삼각형의 개수고요. 약간 바꿔서 선분의 개수랑 직선의 개수도 한번 살펴보면 점이 9개 있고 저걸로 선분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선분이라는 건 끝점이 딱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랑 이거를 고른 경우랑 이거랑 이거를 고른 경우는 다른 선분이에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길이가 다른 선분이잖아. 그래서 선분의 개수를 셀 때는 그냥 점 9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선분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선분이라고. 그쵸?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9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하나가 양 끝에 점이 딱 찝히는 거니까 선분이 되는데 직선의 경우엔 선분의 개수보다는 조금 적어요. 적은 이유는 맨 처음에 아까 우리 직선 이야기할 때 했지만 일직선상에 점이 여러 개 있으면 걔네들을 이은 선분은 다 다르지만 직선은 하나로 다 퉁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점 요점 2개 가지고 만든 직선이랑 요점 요점 가지고 만든 직선은 하나로 취급할 거예요. 다 같은 거다 그 얘기야. 그죠? 왜냐면 직선은 끝없이 가는 거니까. 끝없이 가는 거니까. 직선의 개수를 셀 때는 똑같이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긴 할 건데 중복된 경우 다 찾아서 뺄 거거든요. 중복된 경우라는 건 한 변 위에 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만 있으니까 이 변 위에 점 4개 있고 그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건 다 같은 직선이에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건 다 같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저거 뺄 건데 다 빼면 안 되고요. 한 개는 남겨야 돼요. 요렇게 뺄 거예요. 하나 남겨두고. 이걸 4C를 다 빼버리면 정말로 이렇게 생긴 직선을 다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돼서 문제인 거지 이건 취급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는 남겨둘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를 할 거다는 소리고요. 마찬가지로 요 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 3배 해서 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선분의 개수보다는 조금 더 골치 아픈 녀석이고요. 본 것처럼 일직선상에 점이 여러 개 있으면 요거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 요 문제 때문에 했어요. 점시킨 거. 어디야? 다각형의 개수. 평행사변형. 도형 문제 중에 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가로로 5개, 세로로 4개짜리 평행한 선들이 있대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보세요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서 세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거나 할 때. 무슨 얘기냐면 한 칸짜리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몇 개 있는지 세는 거지. 12개 있구나.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는지 세는 거고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는지 세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고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고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고 또 이거 몇 개 있고 이게 다 세다 보면 너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의 경우엔 그렇게 세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행사변형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평행한 선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잖아요. 변이 4개 필요하거든요. 가로선이 2개 있고 세로선이 2개 있으면 사각형이 완성되는 거야.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요.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요. 그럼 알아서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줘요. 그죠? 가로선 5개 중에 내가 만약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골랐어. 그럼 이거랑 이거죠. 세로선 2개를 얘랑 얘를 골랐다고 치면 이거랑 이거예요. 아이고. 그럼 어떤 사각형을 고르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긴 평행 사변형을 고르게 된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 사변형 어차피 위아래 양옆 요것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평행 사변형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건데 정사각형은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그 사각형 크기에 따라서 몇 개가 올 수 있는지를 좀 세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손으로 좀 세야 하지만 차라리 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요건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은 몇 개 있는 거야? 9개 있겠죠. 가로로 3개, 위로 3개니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2개, 2개 이렇게 4개 있고 아주 커다란 거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세면 끝나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개수는 넓이 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몇 개씩 있는지 세보시면 되고 2번 뭐래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세래요. 그럼 직사각형 중에 1번에서 찾은 정사각형의 개수 빼시면 되겠죠. 직사각형 어떻게 셀 건데? 평행사변형처럼. 가로선 4개 중에 2개 고르고 세로선 4개 중에 2개 고르고. 그죠? 마지막 남은 건 이제 분할하고 분배인데 해도 되죠? 하자. 문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 분할하고 분배라는 주제는 나눈다는 이야기고 얘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말이 똑같이 나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할하는 건 조편성하는 거예요. 조로 편성하는 거고 분배하는 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조로 편성해서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분할과 분배인데 보시면 그래서 분할의 수라는 거 이거는 이제는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나중에 확통에 가면 중복순열, 중복조합이라는 또 다른 기호랑 뭐 식을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학 하에서는 이제 순열이랑 조합 이 2개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순열도 필요 없고 조합 가지고 다 경우의 수 세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면 C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할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말한 것처럼 조로 편성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가 있고 이거를 p개, q개, r개로 나누어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누어진다 인데 공식을 외우려고 치면 뭐 외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7명이 있어. 이걸 내가 3개의 조로 분할할 거야. 근데 분할할 때 몇 명으로 분할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명, 2명, 2명 이렇게 조로 분할할 거다 라고 하면 일단 7명 중에 3명 뽑으면 돼요. 그럼 니네 셋이 한 조야. 그럼 4명 남았죠? 이 4명 중에 또 2명을 뽑아서 니네 둘이 한 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제 2명 남았죠? 그 남은 둘 니네 둘이서 한 조야 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C는 어차피 1이니까 사실은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2로 나눈다. 정확히는 2팩토리얼로 나눈다. 왜 나누냐면 분모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 우리가 조합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분모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순서를 무시하려고 나누는 거라고요. 니들끼리 줄 선 거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라는 의미로 줄 선 거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줄 선 거냐면 2명 뽑고 2명 뽑은 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저 뽑힌 순서를.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뽑은 거야. 3명 뽑은 건 됐고 이건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니네 셋은 됐고요. 남은 4명 중에 2명을 할 건데 내가 얘네 2명을 뽑고 남은 얘네 둘이 한 조가 되는 경우랑 내가 얘네 둘을 먼저 뽑고 얘네 둘이 남아서 조가 되는 경우는 똑같아요. 조를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야. 그죠?
먼저 뽑혀서 둘이 조가 되나 남아서 둘이 조가 되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뽑혔냐 남았냐 그거 무시하려고 2팩으로 나누겠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인원수가 다 다르면 나누고 자시고 할 거 없지. 그런데 인원수가 똑같으면 야 우리 둘이 뽑혀서 같은 조가 됐어. 우리 둘이 남아서 같은 조가 됐어. 어차피 똑같다고요. 그래서 같은 숫자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2명 2명이니까.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걸 3명 2명 2명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면 되냐? 1명 3명 3명? 3명이랑 3명이랑 1명 이렇게 조를 나눈다고 치면 7명 중에 3명 뽑을 거고 그럼 남은 4명 중에 3명 뽑을 거고 혼자 남은 혼자는 조니까 이제 요건 안 쓸게요. 이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뭘로 나눈다고? 2 팩토리얼로 나눌 거라고요. 먼저 뽑힌 3명 그 다음에 뽑힌 3명 어쨌든 지들 셋이 조가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먼저 뽑혔냐 두 번째 뽑혔냐 그 뽑힌 순서를 무시하려고 2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이런 소리라고요. 6명을 3조로 분할할 거야. 그럼 얘도 인원수가 뭐 3명, 2명, 1명 이렇게 다 다르면 그냥 6명 중에 3명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야. 남은 3명 중에 2명 뽑아서 니네 둘이 한 조고 혼자 남은 너는 그냥 해 이러면 되거든요. 뽑힌 인원수가 다 다르죠. 순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2명, 2명, 2명이야. 다 똑같아. 그러면 6명 중에 2명 뽑을 거고 4명 중에 2명 뽑을 거고 남은 둘이 조가 될 건데 이건 뭘로 나눈다고요? 3 팩토리얼로 나눈다고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뽑힌 순서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2명, 2명, 2명이 조가 되는 건 똑같으니까. 내가 먼저 뽑힌 2명이냐 남은 2명이냐 중간에 뽑힌 2명이냐 다 무시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 팩토리얼 이걸로 나누시면 되고 10명을 3명, 3명, 2명, 2명으로 쪼갤 거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 C3, 7, C3, 4, C2, 2C는 안 쓸 거고 뭘로 나눈다? 2팩, 2팩. 3명, 3명 똑같고 2명, 2명 똑같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눈다. 되죠? 그래서 이게 분할하는 방법의 수예요. 조편성하는 방법의 수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분배는 이런 거야. 7명을 아까 7명을 3개의 조로 분할했어.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여러분 7명을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니네를 한 조는 202호, 한 조는 202호, 한 조는 203호에 집어넣을 거예요. 강의실에. 경우 몇 가지겠어요? 3개의 조가 3개의 강의실에 분배되는 경우예요. 그냥 3팩이에요. 함수랑 똑같아. 조가 3개 있고 강의실 3개 있고 배열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분배는 그냥 팩토리얼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분할이랑 분배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보시면 어디까지 가야 되니? 여긴가 보다. 26번.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가 하나씩 있대요. 6개의 과일이 다 다른 과일이란 소린데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으래요. 똑같은 바구니 3개라는 건 나누어 놓기만 하면 그냥 똑같은 바구니에 넣을 거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나누기만 하면 돼. 분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바구니 3개라는 건 그래서 6개, 서로 다른 6개를 3개의 조로 분할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3개의 조로 분할하려면 개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몇 개로 쪼갤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다 똑같은 개수로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개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조편성 하는 거예요. 6개를 3개의 조로 분할하려면 많으면 4개, 1개, 1개 이렇게도 쪼갤 수 있고요. 3개, 2개, 1개 이런 개수로 쪼갤 수도 있고요. 3개짜리 다 썼죠? 2개, 2개, 2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개수를 따지자면 이게 다인 거예요. 1개, 1개, 4개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냥 편의상 큰 숫자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4개, 1개, 1개의 조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6개 중에 4개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아서 조로 만들어요. 1개 중에 하나는 안 셀 거예요. 그런데 끝나면 안 되고 나누기 2팩 하는 거죠. 1은 똑같은 숫자 2개니까. 계산해보면 6C4는 6C2랑 똑같은 거야. 6, 5, 분모에 2 들어있어요. 2C1은 그냥 2고요. 분모에 2팩 들어있어요. 되죠? 그냥 누가 분자에 있어야 될 숫자고 누가 분모에 있어야 될 숫자인지 그냥 쓴 거예요. 얘 6C2니까 6, 5, 2, 2, 2 이렇게 생겼고요. 약분하고 약분하면 총 15가지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3이 1이면 6개 중에 3개, 남은 3개 중에 2개, 혼자 남은 녀석이 조인데 이건 개수가 다 달라요. 3개, 2개, 1개. 그러니까 나누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거고요. 6C3이면 6부터 숫자 3개, 분모의 3팩토리얼, 1은 안 쓸게요. 3C2는 3C1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3하고 3 날리고 요거 2하고 요거 2를 날릴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10대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 6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마지막 둘둘둘 얘는 어떻게 한다고?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는 생각 안 할 거고 이거 3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숫자 똑같은 게 3개니까. 그래서 요거 6부터 숫자 2개, 분모에 2, 4부터 숫자 2개, 분모에 2, 없고 분모 3팩, 3,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쵸? 그래서 요거 3이랑 요거 2는 6으로 날아가고요. 요거 2랑 요거 2는 또 4로 날아가네요. 그래서 15개다. 다 합치면 90가지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분할인데 분할만 하고 나면 그때는 어쩐다고? 똑같은 바구니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누어 놓기만 하면 똑같은 바구니에 넣을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바구니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을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90에다가 3팩토리얼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90은 뭐 한 거라고? 3개의 조로 분할한 거고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을 거면 어차피 이 3개의 조가 다 다른 조일 거잖아. 다른 과일들로 구성된 거니까요. 서로 다른 조가 3개 있고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을 거면 그냥 3팩토리얼 이러고 끝날 거라고. 서로 다른 사람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90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934번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오나요? 7명의 학생을 3명, 3명 한 명의 조로 나누고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래요. 과일이 7개 있고 3개, 3개 하나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 나누어 담을 거야.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분할하고 분배하세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7C3, 4C3, 2팩. 3명, 3명, 1명.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의 분배. 3팩. 그죠? 분배라는 건 뒤에 그냥 팩토리얼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요. 네? 잠깐만. 보시죠. 마지막은 대진표인데 이 대진표 하고 나서 하나만 더 하려고요. 시간 많이 남았어. 대진표인데 요건 토너먼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세는 방법이 뭐 책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요 순서대로 논리대로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총 6명이 이 대진표에 들어갈 텐데 뭐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자르는 거야. 맨 위에. 그러면
여기 3명, 여기 3명. A조, B조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일단 3명 더하기 3명으로 조를 분할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A조에 3명이 내려오면 여기서는 다시 1명 더하기 2명으로 조를 분할해야 돼요. 이거를 1명 더하기 2명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2명 더하기 1명으로 조를 분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명이 내려와서 보면 여기는 1명 더하기 1명인데 이거는 이제 의미 없지. 요렇게 둘이 생겼나? 요렇게 둘이 생겼나? 1회 전에 둘이 붙는다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아니 2명을 1명 1명의 조로 분할한다는 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냥 원래 1명 1명이지. 그죠?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분할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럼 요 순서대로 다 분할을 해보면 얘는요. 6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3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그건 안 쓸 거고요. 대신에 2팩토리얼로 나누어야죠. 3, 3 똑같은 숫자니까. 그리고 나서 1위로 와서 보면 어때요? 3명, 아이고. 곱하기 3명 중에 1명 뽑을 거고 남은 2명 중에 2명 뽑을 건데 얘는 나누는 거 있다고 없다고? 나누는 거 없다고요. 숫자 다르잖아요. 그죠? 1위로 오면 어때요? 얘는 3명 중에 2명 뽑으래. 남은 1명 중에 1명은 알아서 혼자 조가 될 텐데 나누기 할 숫자 더 이상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다 계산하시면 저 경우의 수가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인원수별로 조를 편성하고 또 조를 편성하고 또 조를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얘기를 더 하자면 이 분할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이 바구니 가지고 그냥 계속 할까요? 아까 이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 확통하러 가서 나머지 경우의 수 세는 걸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싹 할 거예요. 근데 다 배운 건 아니라서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다른 과일이 6개 있는 거고요. 이걸 지금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을 건데 다 똑같이 생긴 바구니 3개였으니까 우리는 조로 편성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분할만 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3개로. 대신에 개수가 여러 개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이 아니라 빈 바구니가 있어도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할할 거냐라는 거야. 빈 바구니 없이 똑같이 생긴 거 3개 나누어 담을 거니까 조를 3개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 6개를 2개의 조로 분할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1개의 조로 분할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과일을 같은 바구니인데 빈 바구니 있어도 되는 경우와 빈 바구니 없어도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저 6개의 바구니를 3개의 조로 분할하면 되는데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는 거면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경우, 2개의 조로 분할하는 경우, 1개의 조로 분할하는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하면 된다고요. 그죠? 비교해야 될 건 서로 다른 바구니예요. 서로 다른 바구니에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는 경우,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 이거 생각해 보면 얘는 별로 어렵지 않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3개의 조로 분할한 다음에 3팩토리얼로 분배하는 거예요. 빈 바구니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3개의 조로 쪼갠 다음에 그냥 서로 다른 바구니라며 넣으면 끝난다고요. 3팩으로. 근데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거. 빈 바구니가 있어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과일들이 각각의 바구니를 골라서 가는 거예요. 분할하고 분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냥 배가 3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는 거고요. 감도 3개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는 거고 귤이나 사과나 참외나 키위도 그냥 3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조로 나누고 분배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3개로 나눠서 3개가 가고 2개로 나누어서 2개로 가고 1개로 나눠서 1개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된다는 건 서로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일끼리.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강의실 3개 있는데 아무 데나 니네 마음대로 들어가 그 얘기잖아. 빈 거 있어도 돼. 그럼 그냥 뭐 각자 알아서 새 강의실 중에 하나씩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생겼는데 서로 다른 과일 6개를 바구니 3군데다 넣을 건데 어떤 옵션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완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했지만 내년 되면 밑에 서로 같은 과일도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생겨 먹은 과일 6개를 같은 바구니에 빈 바구니 있어도 돼, 있으면 안 돼, 다른 바구니에 있어도 돼, 있으면 안 돼. 이거 다 나눠서 따로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어떤 옵션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딱딱하게 딱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생각해보고. 근데 이 단원 에서는 빈 바구니 없는 게 생각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빈 바구니 없는 걸 주로 다룰 텐데 혹시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바구니면 어쩔 수 없이 다 따로 세지만 서로 다른 바구니인데 빈 거 있어도 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게임 플레이 하는 거지. 과일끼리 알아서 지들 마음대로 바구니 골라 들어가는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업하는 와중에. 어쨌든 여기까지가 순열조합 이야기고요.